14장 요크셔의 어린 독재자. 아침이 왔을 때 황무지는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비가 쉬지 않고 퍼붓고 있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마사는 무척 바빠서 메리가 말을 붙일 틈이 없었다. 하지만 오후에 메리는 마사에게 어린이방으로 와서 좀 앉으라고 했다. 마사는 달리 일거리가 없을 때에 뜨는 터량말을 가지고 왔다. 둘이 자리에 앉자마자 마사가 물었다. 뭔 일 있어이? 헐 말이 있는 얼굴인디. 메리가 말했다. 그래, 난 그 울음소리가 뭔지 알아냈어. 마사는 뜨개질거리를 무릎에 떨어뜨리더니 깜짝 놀란 눈으로 빤히 메리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이. 메리는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울음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일어나서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알아보러 갔지. 콜린이었어. 난 콜린을 찾아냈어. 마사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서 울먹울먹했다. 아이고 메리 아가씨, 그런 짓을 하면은 안 되는디. 절대로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디. 아가씨 땜시 내가 큰일 당하게 생겼어이. 아가씨한테 콜린 대련님 야근은 입도 번끗 안 했는디. 어쨌든 아가씨 땜시 내가 큰일 당하게 생겼어이. 난 일자리를 잃을 테고 그러면 우리 엄니가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네. 넌 일자리를 뺏기지 않아. 콜린은 날 보고 좋아했어. 우리는 얘기를 많이 했고 콜린은 내가 와서 좋다고 그랬는걸. 대련님이 그랬어이? 확실히 그랬어이? 대련님이 짜증이 나면은 어떻게 구는지 아가씨가 몰라서 그래이. 대련님은 다 커갖고도 갓난쟁이 맹키 징징 짜는디 한번 화가 나면은 하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서 우리를 기겁하게 해이. 대련님은 우리가 완전히 지 마음대로 된다는 걸 알고 있어이. 콜린은 짜증내지 않았어. 내가 갈까 하고 물었더니 그대로 있으라고 했거든. 콜린은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난 커다란 스툴에 앉아서 인도랑 붉은 가슴 울새랑 뜰 얘기를 해줬어. 콜린은 날 못 가게 했는걸. 걘 나한테 자기 어머니 그림도 보여줬어. 난 방을 나오기 전에 노래를 불러서 콜린을 재워줬어. 마사는 깜짝 놀라서 입이 해벌어지더니 딱 잘라 말했다. 아가씨 말은 도통 믿을 수가 없슈. 아가씨는 곧장 사자굴에 걸어 들어간 거예이. 콜린 대련님이 보통 때 같았으면은 화를 팔팔 내면서 집을 온통 뒤집어 엎어버렸을 거예이. 대련님은 낯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니께요. 메리가 말했다. 콜린은 내가 자기를 쳐다보게 내버려 두던데 난 내내 콜린을 쳐다봤고 걔도 날 쳐다봤어. 우린 서로 빤히 쳐다봤는걸. 마사는 흥분해서 우는 소리를 했다. 난 어떻게 해야 될란가 모르겠네이. 메들록 부인이 알게 되면은 내가 지시를 어기고 아가씨한테 말했다고 생각할 텐디. 그러면 난 짐을 싸갖고 엄니한테 가야 될 거예이. 메리는 자신있게 말했다. 하지만 콜린은 지금도 메들록 부인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처음에는 비밀이거든. 그리고 콜린은 모두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 마사는 한숨을 푹 내쉬며 앞치마 자락으로 이마를 훔쳤다. 맞아이, 그건 사실이에이. 그 못된 녀석. 콜린은 메들록 부인도 그래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날마다 걔 방에 와서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대. 자기가 내 얘기를 듣고 싶으면 내가 나한테 알려줄 거라던데. 나라구유. 난 쫓겨나게 생겼어이. 그건 확실하구먼요. 메리는 우겨댔다. 콜린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럴 리가 없어. 누구든 걔 말을 들어야 하잖아. 마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가씨 말로는 콜린 대련님이 아가씨한테 친절하게 굴었다는 거네이.
메리는 대답했다. 콜린은 내가 마음에 든 것 같아. 마사는 숨을 길게 내쉬며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아가씨가 되련님을 홀렸네유. 메리가 물었다. 마법이라는 뜻이야? 인도에서 마법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난 그걸 부릴 줄 몰라. 그냥 콜린 방에 들어갔다가 걔를 보고 깜짝 놀라서 가만히 서서 빤히 쳐다본 거야. 그러니까 콜린이 고개를 돌려서 날 빤히 쳐다봤어. 콜린은 내가 유령이거나 꿈일 거라고 생각했고 난 걔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한밤중에 서로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둘만 있으려니까 정말 묘하더라. 그래서 우린 서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 콜린한테 내가 갈까 하고 물었더니 걔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마사는 할딱거렸다. 인저 시선 끝장이에이. 메리가 물었다. 콜린은 뭐가 잘못된 거야? 아무도 확실히는 몰러이. 주인님은 콜린 대련님이 태어났을 때 머리가 획 돌아버렸어이. 의사들은 주인님을 정신병원에 보내자고 했쥬. 접대도 말한 것 같은디 마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어이. 주인님은 애기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으셨어이. 미친 듯이 소리소리 질러대면서 애기도 자기 맹키 곱사등이가 될 테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셨어이. 콜린이 곱사등이야? 그렇게 보이지 않던데. 안적은 아니에이. 하지만 완전히 잘못되기 시작했쥬. 울 엄니는 이 집에는 문제거리랑 골칫거리가 하도 많아갖고 어떤 애라도 잘못될 거라고 하세이. 사람들은 되련님 등이 약하다고 걱정하면서 언제나 신경을 썼어이. 그래서 되련님을 내내 누워서 지내게 하고 걷게 놔두지를 않어이. 한 번은 되련님 등에 쇠 받침대를 댔는디 되련님은 경장이 안절부절 못하더니만 고대 알아 누워 버렸어이. 그러고 나서 용한 의사가 와갖고 되련님을 진찰하더니 그걸 베끼라고 했어이. 그 의사는 그걸 입힌 의사한테 엄청 심한 말을 해댔쥬. 예의를 차려서 그러기는 했지만서도 그 의사는 약을 너무 많이 먹였고 너무나 애 맘대로 하게 내버려뒀다고 했어이. 메리가 말했다. 나도 콜린이 아주 버릇없는 애라고 생각해. 그렇게 막대먹은 애는 없을 거에이. 대련님이 많이 아프지 않다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이. 기침도 많이 하고 감기에 걸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이. 류마티스열에 걸린 적도 있고 또 언젠가는 장티푸스에 걸린 적도 있었으니께. 아이고, 그때 메들록 부인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되련님이 넋이 나가 있으니께 메들록 부인은 되련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갖고 간호사한테 이번에는 분명히 죽을 거야. 그렇게 되는 편이 이 아이한테도 우리 모두들한테도 좋은 일이지 했어이. 그러고 나서 부인이 대련님을 봤더니 글씨 대련님이 그 크다란 눈을 반짝 뜨고 말똥말똥하게 부인을 쳐다보고 있었지 뭐에이.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질란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디 대련님은 부인을 그냥 빤히 쳐다보고서 나한테 물 좀 주고 이제 그만 입 좀 다물어 했다쥬. 메리가 물었다. 넌 콜린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울 엄니는 신선한 공기도 마시지 않고 그냥 누워서 그림책이나 보고 약이나 먹는 애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하시쥬. 대련님은 몸도 약하고 번잡스럽게 밖으로 나가는 것도 질색하고 그러고 허도 감기에 잘 걸리니께 자기가 밖으로 나가면 고대 알아눕게 될 거라고 해요. 메리는 앉아서 벽난로를 바라보다가 느릿느릿 말했다. 난 뜰에 나가서 이것저것 잘하는 걸 보면 콜린한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나한테는 그게 참 좋았거든. 대련님이 진로 심한 발작을 일으킨 건 대련님을 분수 곁에 장미가 핀 대로 데리고 갔을 때였어이.
대련님은 신문에서 장미열이라나 뭐라나 허는 병에 걸린 사람들 야그를 읽다가 갑자기 코를 훌쩍거리기 시작하더니 자기도 그 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이. 하필 그때에 새로 와갖고 규칙을 모르는 정원사가 그 곁을 지나가다가 호기심이 나서 대련님을 쳐다봤쥬. 갑자기 대련님은 자기가 곱사등이가 될 거라서 그 사람이 자기를 그런 눈으로 봤다고 길길이 날뛰었어이. 대련님은 악을 박박 쓰고 울어대다가 결국에는 열이 펄펄 나서 밤새 앓았어이. 메리가 말했다. 콜린이 나한테 화를 내면 다시는 걔를 보러 가지 않겠어. 대련님이 아가씨를 보고 싶어 하면은 보게 될 거에이. 아가씨도 미리 그 점을 알아두는 게 좋을 거구먼요. 곧 종이 울렸고 마사는 뜨개질감을 챙겼다. 아마 간호사가 나더러 잠깐 대련님 곁에 있으라고 부르는 소리인 모양이네이. 대련님 기분이 괜찮았으면 좋겠는디. 마사는 방에서 나갔다가 10분쯤 뒤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시 들어왔다. 글씨 아가씨가 대련님을 완전히 홀렸나 보네이. 대련님은 그림책을 들고 소파에 앉아있어이. 간호사한테는 6시가정 나가있으라는디요. 나한테는 옆방에서 지달리라고 허구요.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대련님은 나를 부르더니 메리 레녹스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명심해 했어이. 빨랑빨랑 가봐요. 메리는 기꺼이 잽싸게 갈 생각이었다. 콜린보다는 디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지만 콜린도 무척 보고 싶었다. 메리가 콜린의 방에 들어갔을 때 벽난로에서는 불이 활활 타고 있었다. 낮에 보니 정말로 아름다운 방이었다. 깔개며 벽걸이며 그림이며 벽에 늘어선 책들이 갖가지 색깔을 띠고 있어서 방이 온통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잔뜩 찌푸린 하늘에 비까지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안락해 보였다. 콜린은 그 자신이 그림 같았다. 콜린은 벨벳 가운에 푹 쌓여서 커다란 공당 쿠션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두 뺨이 발겠다. 콜린이 말했다. 들어와, 아침 내내 널 생각했어. 메리가 말했다. 나도 널 생각했어. 마사가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 넌 모를 거야. 마사는 매들록 부인이 자기가 나한테 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할 거고 그럼 자기는 쫓겨날 거래. 콜린은 얼굴을 찌푸렸다. 가서 마사한테 이리 오라고 해. 마사는 옆방에 있어. 메리는 가서 마사를 데려왔다. 가엾은 마사는 바들바들 떨었다. 콜린은 여전히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콜린이 물었다. 날 즐겁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의무인가 아닌가? 마사는 얼굴이 벌개져서 더듬더듬 말했다. 대련님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는 건 제 의무입니다. 매들록도 그래야 하지? 마사가 대답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대련님.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메리 아가씨를 데려오라고 명령한다면 매들록 부인이 그걸 알아낸다고 해도 어떻게 너를 쫓아낼 수가 있지? 마사는 애원했다. 제발 매들록 부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대련님. 꼬마 크레이븐 나리는 거만하게 말했다. 매들록이 감히 그런 소리를 내뱉는다면 내가 매들록을 쫓아내겠다. 매들록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을 거야. 내 장담하지. 마사는 무릎을 굽히고 머리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대련님. 저는 제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대련님. 콜린은 더욱더 거만하게 말했다. 내가 바라는 건 내가 내 의무를 다하는 일이다. 내가 내 뒤를 봐주겠어. 이제 가봐라. 마사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콜린은 메리 아가씨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메리는 경악한 표정이었다. 콜린은 메리에게 물었다. 왜 날 그렇게 쳐다보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2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 뭔데? 앉아서 말해봐. 메리는 커다란 스툴에 앉았다. 첫 번째는 이거야. 인도에 있을 때 라자인 남자아이를 봤어. 온몸에 루비랑 에메랄드랑 다이아몬드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지. 그 아이는 신하들한테 내가 마사에게 한 것처럼 했어. 모두들 그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어. 그것도 당장에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그 아이가 죽여버렸을걸? 콜린이 말했다. 라자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게 해줄 테니까 우선 2번째로 생각한 걸 얘기해봐. 난 내가 디콘하고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했어. 디콘이 누군데? 정말 별난 이름이군. 메리는 콜린에게 말해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했다. 디콘 얘기는 비밀에 뜰 얘기를 꺼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성 싶었다. 메리는 마사가 디콘 이야기를 들려주면 정말 좋았다. 게다가 디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렇게 하면 디콘이 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을 테니까. 디콘은 마사의 동생이야. 12살이고 걔는 세상 사람 누구와도 달라. 인도에서 원주민들이 뱀한테 그러는 것처럼 여우랑 다람쥐랑 새들한테 마법을 걸 수 있거든. 걔가 아주 나지막이 피리를 불면 동물들이 나와서 그 소리를 들어. 콜린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는 큼지막한 책 몇 권이 놓여 있었다. 콜린은 불쑥 책 한 권을 끌어당겨서 책장을 펼치더니 환호성을 질렀다. 여기에 뱀을 부리는 마법사 그림이 있어. 이리 와서 봐. 근사한 그림이 들어있는 아름다운 책이었다. 콜린은 열을 올리며 물었다. 걔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디콘이 피리를 부니까 동물들이 귀를 기울였어. 하지만 걔는 그걸 마법이라고 하지 않아. 황무지에서 오래 지내서 동물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알기 때문이래. 디콘은 이따금씩 자기가 새나 토끼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대. 그만큼이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 난 디콘이 그 붉은 가슴 울스한테 뭘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어. 둘이서 조그맣게 쥐적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 콜린은 쿠션에 기대어 앉았다. 눈이 점점 더 커다래졌고 두 뺨의 홍조가 확확 달아올랐다. 걔 얘기를 좀 더 해봐. 디콘은 새알이랑 둥지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알아. 여우랑 오솔이랑 수달이 어디 사는지도 알고. 디콘이 비밀을 지켜줘서 딴 애들은 동물들의 굴을 찾아내어 동물들을 겁먹게 하지 못하는 거야. 디콘은 황무지에서 자라고 사는 모든 것들을 알아. 콜린이 물었다. 걔는 황무지를 좋아하니? 그렇게 넓다랗고 횡댕그렁하고 무시무시한 곳을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지?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수천 가지 사랑스러운 것들이 그곳에서 자라나. 수천 가지 조그만 동물들이 모두들 부지런히 둥지도 틀고 구멍도 파고 굴도 만들고 짹짹거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서로 찍찍대기도 하고 그래. 동물들은 땅속에서나 나무에서나 힙스 덤불 속에서 아주 바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황무지는 동물들의 천국이거든. 콜린은 소파 팔걸이에 팔꿈치를 대고 메리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런 걸 다 어떻게 알아? 메리는 새삼스레 생각이 났다. 사실은 나도 거기에 가본 적은 없어. 밤중에 마차를 타고 지나간 적은 있지만 난 소름 끼치는 데라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마사가 황무지 얘기를 해줬고 그러고 나서는 디콘이 말해줬어. 디콘이 황무지 얘기를 할 때면 꼭 히스 들판 한가운데에 서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듣는 느낌이 들어. 햇빛은 반짝반짝 빛나고 가시금작화는 꿀처럼 달콤한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벌이랑 나비가 하나 가득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
콜린은 안다라며 말했다. 아프면 아무것도 못 본단 말이야. 콜린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게 무슨 소리일까 궁금해하는 아이 같았다. 메리가 말했다. 방 안에만 있으면 볼 수 없지. 콜린은 속상한 듯이 말했다. 난 황무지에 나갈 수 없을 거야. 메리는 잠깐 동안 잠자코 있다가 대뜸 대담한 얘기를 꺼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콜린은 화들짝 놀랐는지 움찔했다. 황무지에 나간다고? 내가 어떻게? 난 죽게 될 거란 말이야. 메리는 쌀쌀맞게 말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메리는 콜린이 자기가 죽는다고 말하는 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콜린이 불쌍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오히려 콜린이 뻐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콜린은 뚱하게 대답했다. 아주 옛날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렇지. 사람들은 늘 그렇게 쑥덕거리면서도 내가 눈치를 못 챌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어. 메리 아가씨는 꽤나 청개구리 같은 기분이 들었다. 메리는 입을 앙다물었다. 딴 사람들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난 안 죽을 거야.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 하인들, 물론 크레이븐 박사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미셀스 화이트를 차지하게 되어 부자가 될 테니까. 그런 소리를 입 밖에 내지는 못하지만 내 병이 심해지면 언제나 신나는 표정이거든. 내가 장티푸스에 걸렸을 때에도 크레이븐 박사는 얼굴이 좋아지더라.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되길 바랄 거야. 메리는 우겨댔다. 난 고모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메리의 말투가 하도 고집스러워서 콜린은 고개를 돌려 다시 메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니? 그러고 나서 콜린은 골똘히 생각에 잠겨서 쿠션에 기대어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마도 두 아이 모두 여느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리라. 마침내 메리가 입을 열었다. 난 런던에서 온 유명한 의사가 마음에 들어. 새로 된 그 이상한 걸 벗기게 했다니까. 그 의사도 내가 죽을 거라고 했니? 아니. 그럼 뭐랬어? 그 의사는 쑥덕거리지 않더라. 아마 내가 그걸 싫어하는 걸 알았나 봐. 난 그 의사가 아주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어. 그 사람은 저 아이는 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살게 될 거요. 그런 마음에 들게 해주시오. 그랬어. 꼭 화가 난 것 같더라. 메리는 곰곰이 생각했다. 어떻게든 그 문제를 매듭짓고 싶었다. 내가 그런 마음이 들게 해줄 사람이 누군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야. 난 디콘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걔는 언제나 살아있는 것들 이야기를 하거든. 죽은 것이나 병든 것 얘기는 한 적이 없어. 디콘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려고 언제나 하늘을 올려다봐. 아니면 뭔가 자라고 있는 걸 보려고 땅을 내려다보든지. 걔는 눈이 정말 동그랗고 파란데 둘레둘레 하늘하고 언제나 휘둥그렇게 뜨고 있어.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커다란 입으로 정말 커다랗게 웃어. 뺨은 아주 빨갛고 꼭 체리처럼 말이야. 메리는 수트를 소파 쪽으로 끌어당겼다. 끝이 말려 올라가는 커다란 입과 휘둥그렇게 뜬 눈이 떠오르자 메리의 표정이 싹 바뀌었다. 잘 들어. 우리 죽는 얘기는 하지 말자. 난 싫어. 우리 사는 얘기를 하자. 디콘 얘기를 하고 또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같이 내 그림책을 보자. 그것은 메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였다. 디콘에 대한 이야기는 황무지와 오두막과 그 오두막에서 일주일에 16실링으로 사는 14식구들 이야기였다. 황무지의 풀밭 위에서 야생 조랑말처럼 통통해지는 아이들 이야기였다. 디콘의 어머니, 줄넘기 줄,
햇살이 내리쬐는 황무지, 그리고 까만 흙 위로 뚫고 올라오는 연두빛 새싹 이야기였다.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메리는 무척 말이 많아졌다. 콜린도 제잘거리고 귀를 기울였다. 콜린에게는 좀처럼 없던 일이었다. 둘은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기분이 좋을 때 의뢰 그러듯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두 아이는 너무 많이 웃어서 나중에는 평범하고 튼튼한 보통의 10살배기들이 된 것처럼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둘은 뻣뻣하고 조그맣고 사랑스러운 구석이라고는 없는 여자아이와 자기가 죽게 될 거라고 믿는 병약한 남자아이가 아닌 것 같았다. 두 아이는 너무나 재미있게 노느라고 그림책도 시간도 잊어버렸다. 두 아이는 벤 웨더스타프 노인과 붉은 가슴 울새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 높여 웃어댔고 콜린은 자기 등이 약하다는 것을 잊었는지 몸을 고추세워 앉기까지 했다. 갑자기 콜린은 뭔가를 기억해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우린 사촌 사이야.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서도 이 간단한 사실을 생각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무척 희한하게 느껴졌고 더구나 어떤 일에도 웃을 기분이었으므로 두 아이는 큰 소리로 웃어젖혔다. 한창 재미있는 참에 문이 열리더니 크레이븐 박사와 매들록 부인이 들어왔다. 기겁한 크레이븐 박사가 매들록 부인과 부딪히는 바람에 부인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매들록 부인이 소리쳤다. 하느님 맙소사, 어떻게 이런 일이. 가엾게도 부인의 눈이 머리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메리의 머릿속에는 다시 어린 라자가 떠올랐다. 콜린은 화들짝 놀란 의사에게든 기겁한 매들록 부인에게든 눈꽃만큼도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듯이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콜린은 전혀 겁내지 않았다. 늙은 고양이와 개가 방에 들어왔다는 투였다. 얘는 내 사촌인 메리 레녹스예요. 내가 메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난 메리가 좋아요. 내가 오라고 하면 메리는 언제든지 와서 나랑 얘기할 거예요. 크레이븐 박사는 책망하듯이 매들록 부인을 돌아보았다. 매들록 부인은 헐떡거렸다. 선생님, 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하인들 가운데에는 감히 얘기를 했을 만한 사람은 없는데요. 모두들 지시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콜린이 말했다. 메리한테 무슨 얘기를 한 사람은 없어. 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메리가 직접 나를 찾아낸 거야. 난 메리가 와서 기뻐. 매들록, 멍청하게 굴지 마. 메리는 크레이븐 박사가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지만 박사는 자기 환자를 말리지 못했다. 의사는 콜린 곁에 앉아서 맥박을 쟀다. 박사가 말했다. 지나치게 흥분한 것 같구나 얘야. 흥분하면 몸에 좋지 않아. 콜린의 눈빛이 위험해 보일 만큼 번뜩이기 시작했다. 메리를 데리고 가면 난 흥분할 거예요. 난 더 좋아졌어요. 메리 덕분에 난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간호사는 내 차를 가져오면서 메리 것도 같이 가져와야 할걸요? 우린 같이 차를 마실 거니까. 매들록 부인과 크레이븐 박사는 심란해하는 눈으로 마주보았지만 분명히 어떻게든 손을 쓸 도리가 없어 보였다. 매들록 부인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도련님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박사님. 하지만 부인은 곰곰이 생각하며 말을 이었다. 도련님은 메리 아가씨가 이 방에 오기 전인 오늘 아침에 더 좋아 보였습니다. 콜린이 말했다. 메리는 어젯밤에 여기 왔어. 나랑 오랫동안 같이 있었지. 메리가 힌디어 노래를 불러주어서 난 그 노래를 듣다가 잠들었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난 더 좋아졌어. 아침을 먹고 싶었고 이제 차를 마시고 싶어. 매들록 간호사한테 말해.
크레이븐 박사는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다. 간호사가 방에 들어오자 박사는 간호사에게 몇 분 동안 이야기를 하더니 콜린에게도 몇 마디 주의를 주었다.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아프다는 걸 잊지 말아라. 금방 피곤해진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메리는 콜린이 잊지 말아야 한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콜린은 안다라는 표정으로 까만 속눈썹이 난 묘한 눈을 크레이븐 박사의 얼굴에 못 박고 있었다. 마침내 콜린이 말했다. 난 그따위 것들은 잊고 싶어요. 메리는 그걸 잊게 해주고요. 그래서 내가 메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방을 나가는 크레이븐 박사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박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커다란 스툴에 앉아있는 조그만 아이를 힐끗 보았다. 메리는 박사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예전의 뻣뻣하고 말없는 아이로 돌아갔고, 그래서 박사는 메리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남자아이는 확실히 더 환한 얼굴인데. 크레이븐 박사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간호사가 차를 가져와서 소파 옆 테이블에 올려놓자 콜린이 말했다. 저 사람들은 늘 내가 먹기 싫은데도 뭘 먹이려고 해. 자, 내가 먹으면 나도 먹겠어. 이 머핀은 굉장히 맛있고 따뜻해 보이는데 나한테 라자 이야기를 해줘.